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내어준 부모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경북 작은 시골 마을에 사시던 칠순 노부부.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위해 집도, 땅도, 통장도 모두 내어주셨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빈집이 바로 그 답입니다. 아들 부부는 모든 걸 가져간 채 사라졌고, 노부부는 단칸방 셋집으로 쫓겨나셨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박동수, 올해 70세십니다. 아내 김말순이와 함께 경북 안동 근처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어요. 우리 부부에겐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박민호,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죠. 어려운 살림에도 대학까지 보냈어요. 농사지은 쌀 팔고 밭에서 나온 배추며 무 팔아서 등록금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1995년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갔어요. 취업하면 바로 연락드리게요. 그게 아들이 우리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20년이 흘렀어요.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었어요. 아내는 명절 때마다 울었어요.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사나?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바쁘니까 그렇다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믿었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런 날이 정말 올 거라고. 2015년 4월 봄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오후에 파티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대문 앞에 낯선 승용차가 서 있더라고요. 누가 왔나? 이런 시골에 차 끌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키 크고 정장 입은 중년 남자. 얼굴이 낯익더라고요. 혹시 아버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0년, 20년 만에 들어본 아들 목소리였거든요. 아내가 밭에서 뛰어나왔어요. 민호야, 우리 민호 맞지?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 옆에는 단정한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며느리라고 소개하더군요. 이름은 정미라고. 그날 밤은 정말 꿈 같았어요. 20년 동안 비어있던 밥상에 아들이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사업을 했는데 요즘 어려워져서 잠시 내려와 쉬려고 한다더라고요. 쉬고 싶은 만큼 쉬어라. 이게 내 집이잖냐. 아내도 좋아하면서 방을 치우고 이불도 새로 사다가 깔아줬어요. 마을 사람들도 다 와서 축하해줬어요. 동수야, 자식 복이 있네. 20년 만에 돌아왔구나.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생각에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들도 농사일 도와주고 며느리도 집안일 거들고 이런 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아들이 자꾸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평수가 얼마나 되지? 이 땅값이 요즘 얼마나 할까?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어요. 20년 만에 고향에 와서 달라진 게 신기하니까? 그런데 며느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여기 리모델링 하면 괜찮겠네요. 서울 사람들이 전원주택으로 좋아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아들이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서울에서 사업 재개하려고 해요. 그래, 잘 됐다. 젊을 때 해야지.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많지 않아요. 3억 정도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억? 우리가 평생 모은 돈도 그 절반이 안 되는데. 아들아,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냐?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이 집과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요. 은행에서 감정 받아보니까 4억 정도는 나올 것 같던데요. 그 순간 뭔가 섬뜩했어요. 언제 은행에서 감정을 받았다는 거죠? 잠깐, 너희가 언제 그런 걸?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얘기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래. 너무 급작스럽게 돈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결국은 같은 결론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한번 도와주자.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딱 잘라서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20년을 기다린 마음이 냉정한 판단을 흐렸나 봐요. 그 다음 주부터 아들 부부의 설득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만 잘 되면 몇 배로 갚아드리게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버님,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려워요. 서울에서 월세방 살면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매일매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들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전 이제 40이에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20년 동안 연락 못 드린 것도 죄송한데. 아내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여보, 우리 아들 도와주자. 우리 늙어서 이 집 땅이 뭐 필요해? 아들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결국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농사 짓느라 고생만 한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뭔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담당 직원이 여러 번 확인했어요. 정말로 하시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큰 대출은. 하지만 아들이 옆에서 계속 재촉했어요. 아버지, 빨리 해요. 사업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3억 2천만 원. 우리 집과 땅을 담보로 받은 거액이었어요. 아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날 밤 가족끼리 저녁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행복한 저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대출을 받은 지 열흘 후였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들 부부가 없더라고요. 방에 가보니 짐도 없고 옷도 없고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어디 갔을까? 일찍 나갔나?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도록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아들 방을 뒤져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3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가면서 남긴 게 고작 그 몇 줄이었어요. 아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이럴 리 없어. 뭔가 급한 일이 있었을 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계속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루에 몇십 번씩?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어요. 민호야, 어디 갔냐? 걱정돼 죽겠다.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완전히 차갑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는 서울로 돌아갑니다. 당분간 연락 안 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아버지, 저 이제 서울에서 새 출발할 거예요. 뭔 소리냐? 언제 올 거냐? 안 갈 겁니다. 뭐? 그 집도, 그 땅도 이제 제 거니까 팔아서 쓸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호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요양원 가세요. 민호야,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내가 쓰러질 뻔했어요. 이게 꿈이겠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하지만 현실은 더 잔혹했어요. 며칠 후에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과 땅의 소유권이 아들 명의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 매물로 내놨는데 언제 비워주실 거예요? 그 후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들이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거든요. 동수야, 무슨 일이냐? 아들이 집을 팔았다던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자랑하던 제가 이제는 동네 바보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70 넘은 나이에 어디서 살라고. 은행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대출 상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이 팔렸으니 정리해야죠.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들이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갔는데 대출은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 제가 갚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며느리 친구가 집을 샀다고 하더군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아마 미리 짜고 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호야, 아버지다. 네, 뭐세요? 우리 어디서 살라고 그러냐?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죠. 민호야, 너 정말 우리 아들이냐?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20년 전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 가난한 농부 부모가 부끄러웠거든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내가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통곡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도 울었어요. 70 넘어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결국 우리는 읍내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평생 넓은 집에서 살다가 10평도 안 되는 방에서 살게 되니까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며칠을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장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동수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 다음엔 옆집 할머니가 오셨어요. 쌀 한 포대를 들고 이거라도 드세요. 또 다른 이웃은 반찬통을 들고 왔어요. 혼자 해 드시기 어려우실 텐데 처음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남의 신세를 지게 되니까. 하지만 점점 깨닫게 됐어요. 이분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보다 매일 안부를 묻는 이웃들이 훨씬 더 가족 같더라고요. 마을에서 품앗이 일도 주셨어요. 동수 씨, 우리 밭일 좀 도와주세요. 나이는 많아도 손재주가 좋으시네.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달라졌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아. 집 없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게 제일 소중한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아들로부터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마을 사람들, 이웃들,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한 가족이에요. 아내와 저는 지금도 건강해요. 단칸방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서로 있어서 외롭지 않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아들이 집과 땅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소중한 걸 깨달았을까? 아들은 우리 재산을 가져갔지만 대신 우리는 더 큰 걸 얻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사랑과 정,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집도 잃고 땅도 잃었지만 서로를 잃지는 않았어요. 그게 제일 다행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이웃들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